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할 것들을 얘기하면 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근시에서 궁금해하기도 하고요. 이제 근시의 진행에 대한 관리와 처방입니다. 그래서 안경을 쓰고 있는 또는 안경을 안 쓰는데 눈이 나빠서 안경을 와서 안경을 써야만 되는, 특히나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애가 이제 우리 애가 안경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안경 쓰는 입장에서는 얘가 갈 때마다 도수가 올라간다. 왜 그러지? 그리고 얘 나중에 진짜 맹인처럼 엄청 두껍거나 아니면 진짜로 안 보여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걱정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일반 분들은 안경을 맞추면서 궁금해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교정 시력이 몇 가지 나오느냐, 또는 뭐 나은 시력이 얼마큼 되느냐, 그거 하나랑 전보다 눈이 얼마큼 나빠졌어요, 또는 처음 끼면은 이거 나쁜 정도입니까? 많이 눈이 나쁜 상태입니까? 그런 것들을 물어보죠. 그래서 이 근시는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좀 진행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눈은 크게 네 가지 시기가 있습니다. 살면서.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뭐냐면 뒤에서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취약 전, 보통 만 7세를 말하는데 이때 비로소 이제 교정시력이 1.0이 나옵니다. 교정시력 또는 나은 시력이 정상일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뭐 14세 전후, 요거는 이제 양안시가 굳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눈을 쓰는 거, 다시 말해서 사시 부분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이 여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사시나 약시 뭐 그런 게 해당되는 거는 그 전에 어떻게 보면은 뭐 처방을 받거나 뭐 수술을 받거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늦게 해서는 효과가 이제 떨어지거나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는 게 만 20세. 요건 뭐냐면 안구 성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진행형 근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끝나는 시기가 되죠. 이제 눈이 더 이제 근시화되지 않죠. 그래서 이때 비로소 뭐 많이들 할 수 있는 이제 시력 교정술을 그때서야 이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대 초반, 아시다시피 이제 모양적인 힘, 조절의 힘이 떨어져서 이제 노안 가까운 게 잘 안 보이게 되는, 그 크게 네 가지 포인트로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진행이 되는, 소위 말해서 성장기라고 하죠. 눈에 변화가 있는 거. 그러면은 우리 눈은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약도의 원시로 태어납니다. 일반적인 정상적인 경우는. 그러면서 안축장이 커지면서 점점 근시화가 돼요. 예. 그래서 일반적인 아까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는 나은 시력이 정상인 사람들은 어떠냐? 평균적으로 플러스 1.7에서 1.9디옵터의 원시로 태어나서 점점 근시화 되다가 이제 그 나이쯤 돼서 만 7세 정도 돼서 이제 원시가 빠지고 근시화 되면서 이제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상 시력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게 이제 속도가 빠르거나 처음에 태어날 때도 그렇게 이제 원시화가 아니라 정시로 태어난다든가 오히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근시화가 되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궁금해하는 근시 진행은 왜 되느냐? 그리고 뭐 간혹 이제 안경 와서 부모랑 아이랑 싸우는 경우들도 있는데, 애들이 막 게임 많이 해가지고 눈 나빠졌어. 뭐 어두운 데서 책 봐서 그래 눈 나빠졌어 막 혼내키는 이제 부모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거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는 이제 아까 말한 굴절력을 담당하는 각막과 수정체가 있는데, 요 수정체의 변화 때문에 근시가 진행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얘기했지만 요 안축장이 성장에 따라서 커져서 진행이 되더라 하는 설이 있는데, 사실은 첫 번째 얘기하는 수정체 설은 요즘은 이제 이야기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떠냐, 요 안축장이 커짐으로 인해서 안구 성장으로 인해서 근시도 진행이 된다, 그게 대부분 이론이고 이제 이쪽으로 거의 굳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궁금해하는 게,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안구 성장을 하는데 눈이 1년에 평균적으로 얼마큼 나빠지느냐, 이것도 궁금해 할 겁니다. 그리고 안경원에서 아까 말했듯이 새로 검사했더니 도수가 바뀌었어. 그럼 이거 많이 바뀐 건가요? 또는 이거 어떤 거예요? 물어보는 것처럼. 그래서 이 성장은 이거는 평균입니다. 1년 평균으로 2단계에서 많게는 4단계까지
바뀌는 게 일반적이에요. 단 여기에서 아까 말한 유전적인 요소라든가 아니면 성장적인 요소, 갑자기 키가 굉장히 컸다든가 또는 부모님들이 이제 눈이 많이 고도근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좀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죠. 물론 벗어나게 되면 걱정이 많아지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저도 아이들이 안경을 쓰지만 그렇게 됩니다. 평균은. 그런데 요 정도 바뀌는 거는 정상적인 거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게 요 정도 변하는 거는 이제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뭐 혼내키거나 뭐 책임을 물을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두 가지예요. 근시의 변화는 하나는 이제 중요한 게 도수의 변화. 근시 도수가 몇 단계가 올라갔느냐 하나. 그 다음에 이거는 일반 분들은 이제 할 수는 없지만 안축장, 아까 말한 안축장 길이 정도가 얼만큼 변했느냐. 물론 요 두 개가 당연히 상관관계가 있고 근시 진행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거를 연구를 하는 거죠. 요게 덜 변화될수록 근시 진행도도 덜 되다 보니까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근시 진행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근시 도수의 변화도와 안축장 길이의 변화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게 이게 거의 비례하다 보니까 요거를 연구하게 된 거예요. 안축장의 길이. 그래서 안축장의 길이가 뭐냐면 이게 근시 진행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더라. 그래서 요 안축장이 길어질수록 근시가 심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안축장이 언제 변하냐? 뭐 알겠다. 눈이 커지니까 당연히 늘겠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 여기서 이제 포인트지만 우리 눈이 멀리를 봤다 가까이를 봤다 하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카메라처럼 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조절, 그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조절이라고 합니다. 줌 기능을 조절이 됨으로 인해서 이 안축장이 늘어났다 줄었다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정상적인 부분을 넘어설 만큼 많이 반복이 되거나 그러면은 이게 늘어난 상태로 돼버리는 거예요. 또는 우리 눈은 거기에서 자꾸 포커싱을 하려고 하는데 안경을 아까 말한 대로 여기에서 이렇게 썼을 때 중심에서 오는 거는 망막에 잘 맺혀지게끔 됩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걸 완전 교정이라고 하죠. 그런데 어떻게 초점으로만 보는 건 아니죠. 약간 눈을 돌려서도 보잖아요. 돌려서 봤을 때 주변에서 오는 것들은 말 그대로 여기에 맺게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원형으로 생겼는데 같은 거리에 맺다 보면은 여기가 더 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눈은 어떻게 변화되냐면 요 부분도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서 안축장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거예요. 본인이 늘어나면서 여기 같은 거리에 맺게끔 하는 이거를 전문용어로 디포커싱 때문에 안축장이 변화돼서 근시가 진행되더라. 이게 아직까지는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이제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말한 대로 이 디포커싱을 줄일수록 근시 진행도가 덜 되더라. 덜 되더라라고 이제 답이 나온 상태에서 얘기들이 또 이제 나온 것 중에 중간에 하나 얘기를 하면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안경원에 오면 매번 도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경우는 드물고 거의 올라가니까 올라가고 뭐 쓸 때마다 얘가 조금 어지러워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경은 도수를 눈에 딱 맞게 쓰면 어지럽다. 그리고 오히려 눈에 안 좋더라. 그러니까 조금 낮춰서 쓰는 게 좋더라. 그게 맞는 것 같다. 특히나 부모님이 안경 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본인이 경험한 걸로 이렇게 막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도수를 조금 낮게 쓰면 지금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장점은 뭐냐면 적응하기는 쉽죠.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눈도 변화가 작을수록 적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편하고 빨라집니다. 예, 그거는 이제 장점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구를 해봤더니 도수를 조금 낮췄었을 때, 다시 말해서 근거리 보는 게 조절 부담이 좀 덜 할수록 근시 진행이 좀 완화되더라.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에 비례해서 덜 진행되더라. 연구 결과로 나왔어요. 그럼 이거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성인들은 그렇게 쓰셔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성장기에 있는 친구들은 뭐냐, 도수를 낮춰 쓰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명쾌한 상을 보지 못합니다. 그게 습관이 돼버리면 조금 안 좋은 쪽으로 가면은 약시가 되는 거예요. 교정을 해도 일정 이상 교정 시력이 안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일단 교정 시력 부분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고요. 이거는 당연히 훗날 시생활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 이제 잘 모르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일반 분들은 우리 눈은 단순히 시력에 잘 보이고 안 보이고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를 이제 굴절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 외에 아까 말한 조절적인 기능과 안위, 눈을 모았다 벌렸다 하는 기능하고 이 삼박자가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위적으로 뭐 낮춰 쓰거나 뭐 이렇게 편법적으로 쓰면 다른 부분에서 균형이 깨짐으로 인해서 불편함 또는 심지어는 기능 저하까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성장기에 있는 친구들의 원칙은 완전 교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게 맞는 겁니다. 진행을 위해서도 그렇고 시력 유지라든가 뭐 균형을 위해서도, 그리고 훗날 성장이 끝난 후에 시력 교정술을 받기에도 가장 맞는 거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잘못된 상식들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은 요런 이제 진행이나 안축장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느냐 많이 물어보고 궁금해 하시죠. 네, 관심도 많으시고. 그래서 아마도 들어보셨거나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방법들이 크게 나누면 또 한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이제 가장 이제 간단한 방법, 첫 번째가 완전 교정 안경을 쓰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했듯이 저교정 안경이나 낮은 도수를 쓰는 게 아니고, 쓰더라도 단계적으로 기간을 줄여서 올려서, 그걸 단계적 처방이라고 합니다. 한꺼번에 못 갈 경우.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완전 교정을 해서 명확하게 교정 시력, 다시 말해서 성장기에 이제 아이들이면 단한 1.0 시력을 유지하면서 그걸 꾸준히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러려면 필요한 건 뭐냐? 정기적인 검사입니다. 정기적인 검사. 그리고 또 정확하게 검사하는 데서 해야 조금 더 이제 좋겠죠. 당연히. 그리고 설명을 저대로 하는 데서 맞추는 게 맞겠죠. 그게 첫 번째, 이제 완전 교정된 안경을 시기에 맞게끔 정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최근, 이게 나온 지가 보통 한 2년 좀 넘었지만, 이제 그런 지금 말하는 근시 진행을 조금 더디게 하는, 완화하는, 이제 억제까지는 아니고 완화하는 이제 렌즈들이 있습니다. 일반 렌즈에 비해서는 좀 비싸죠. 비싸지만 이제 효과가 있는 친구들이 이제 말한 대로 급격히 변화하거나, 부모님이 진짜 눈이 나빠서 우리 애도 나처럼 막 도수가 높아지거나 아니면은 나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막 안 좋아지든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렌즈들은 이제 디포커싱, 이 부분을 이제 개선을 해서 일반 렌즈보다는 효과가 50에서 60%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 연구에서 나왔고요. 이제 회사로는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국내 회사는 없고 수입 회사 두 군데에서 이제 나오고 있죠. 하나는 호야 회사에서 나오고 하나 에실로라는 회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은 조금은 방법은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디포커싱이 덜 되도록, 예, 잘 안 되도록.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호야 이제 마이오스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중심부를 제외한 주변부에서 요게 이제 벌집 모양으로 돼가지고 여기에 플러스 3.5 디옵터라는 이제 벌집 모양의 이제 촘촘하게 있습니다. 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부로 봐도 디포커싱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된 원리고, 이제 그 마이오스마트는 이제 이런 원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텔리스트라는 이제 에실로에서 나온 거는 조금은 방식이 다릅니다. 이렇게 동심원 6개 선상에 이제 동심원에 여기에 똑같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3에서 5까지 이제 플러스 도수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맺혀주는 이제 회전형 방식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원리는 이제 똑같습니다. 디포커싱에 대한 그 부분을 줄여서
근시 진행을 줄이는 방법이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경쟁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가. 그리고 가격은 좀 비쌉니다. 비싸지만 효과는 말했듯이 이제 연구가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기적으로 쓸 수만 있다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안경으로 쓸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사실 이제 요즘은 조금 많이 시들해졌지만 과거에 굉장히 많았던 OK 렌즈입니다. 속칭 드림 렌즈라고 하죠. 왜? 잠잘 때 낀다고. 그런데 정확한 명칭은 오스케라토라고 해서 OK 렌즈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때 써서 렌즈처럼 콘택트 렌즈처럼 써서 각막을 눌러줘 가지고 이제 깬 다음에 각막이 볼록해지기 전까지 그 시간 동안 안경을 안 쓰고 보는 원리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만들어진 원리는 처음에는 특수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통해서 이제 외국에서 만들어졌지만, 영국에서 만들어졌지만 한국 넘어오면서 이게 약간 이제 그런 쪽으로 된 거예요. 미용 쪽으로 이제 그 관심이 많아지고, 또 하나 조금 잘못 넘어온 게, 이 렌즈를 끼면 마치 시력 교정술과 같이 시력이 좋아지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은 좀 드물지만 예전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부분 근시 진행 이제 속도라든가 정도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 물론 효과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효과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런데 요것도 이제 네 번째 얘기할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단점이 있죠. 지금 드림렌즈나 끼고 있는 사람들 또는 저희 손님들 많이 보지만, 이제 단점은 잘 때 낀다는 거예요. 잘 때 숨도 쉬어야 되고 생리적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눈의 생리적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못된 형태로 끼면은 이제 각막 변형이라든가 이제 각막이 붓는 각막 부종, 예, 심지어는 이제 뭐 산소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산소 결핍 부분으로 인해서 각막이 좀 손상된다든가 이제 세포들이 이제 그런 조금 요소들이 있어서 요즘들은 사실 많이 줄여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좀 문제인 게 이 드림 렌즈 이제 정도도 있지만 아주 많이 나쁜 사람들은 뭐 효과도 이제 확 떨어지거나 안 되지만, 그걸 떠나서 드림 렌즈를 쓰다가 이제 청소년기 공부를 많이 하거나 뭐 한 시기에 이제 안경으로 바꿀 때 한 달에서 많게는 한 3달 동안 이제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완전히 볼록해질 때까지 시간도 걸리고, 이게 안정이 잘 안 되는 경우, 변형된 상태가 있는 경우들, 간혹 그런 경우들은 이제 고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특수한 목적으로 사실,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에가 아니면 굳이 요즘은 이제 콘택트 렌즈로 그냥 쓸 수도 있으니까 워낙 이제 소프트 콘택트가 개발이 잘 됐기 때문에 그런 걸 쓰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그걸 빼면은 돌아오기 때문에 정도 근시 진행에 있어서 조금 도움은 되겠지만, 그래서 요게 있고요.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또 이제 찾아내고 또 이제 안과 가서 이제 이야기 된 게, 그게 이제 조절 마비제거든요. 그런데 양을 굉장히 작게 해서, 다시 말해서 조절적인 부담을 줄여서, 아까 말한 디포커싱 원리도 똑같습니다. 조절 부담을 줄임으로 인해서 이게 많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서 이게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덜 늘어나도록 조절 부담을 덜 주면 덜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효과 있습니다. 다 이제 논문이라든가 이제 임상 데이터에서 나왔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나 단점이 있죠. 뭐냐면 이제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약물에 대한 약간의 중독성이에요. 예전에 이제 알러지성도 고려를 했었는데 알러지까지는 이제 괜찮고, 중독성은 뭐냐면 여기에 자꾸 이제 의존을 한다는 거죠. 눈에 대한 변화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끊었을 때 근시 진행도로 또 연구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끊었을 때 어떻게 되냐? 보통 2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2년 이런 약물 치료를 한 다음에 끝났더니 속도가 되게 빨라졌어. 일반 보통 사람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냐? 약물 넣었을 때는 진행이 잘 안 되더니 오히려 끊으니까 굉장히 빨라졌네?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는 부분도 지금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확실히 있다라는 거, 이거 맞습니다. 아까 이제
요 렌즈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끄는 다음에 문제라든가 중독성에 대한 조절마비 계속 중독성. 아까 말한 우리 눈은 단순히 굴절만 있는 게 아니고 안이라든가 조절적인 삼각관계에 있다 보니까 다른 부분도 좀 고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된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병행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림렌즈와 이 아트로핀 주사를 같이 쓰는 경우, 또는 이런 이제 완전규정 렌즈와 이런 아트로핀 약물 치료를 같이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생소할 텐데 안경사들도 이건 되게 생소합니다. 레드라이트 치료라고 있는데 어떤 장비가 있어요. 중국에서 개발한. 그리고 모든 이런 근시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이 중국에서 시작됩니다. 왜냐면 아시아 근시가 많죠. 인구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연구가 활발하게 되고 뭔가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레드라이트라는 그 장비를 만든 회사도 이제 중국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과 가면 이제 뭐 빨간 불빛 보면서 마치 이게 소독하는 건지 뭔지 이제 모르면서 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대부분 소독이나 이제 찜질 효과가 있다면, 요거는 뭐냐면 본무로 인해서 아까 디포커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절 완화를 해주는 거죠, 이 시간 동안에. 그러면서 그게 반복 훈련처럼 계속 이제 기계 보듯이 마사지 기계처럼 했더니 진행이 더뎌지고 정도도 줄었더라. 요것도 임상 데이터가 나와 있고 임상이 끝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비자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제 5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장단점을 알고서 접근하시는 게 맞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